자,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에서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PPT 자체를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로 하면 푸시업, 그리고 반복하기. 맞죠? 여러분들 제옥심화 기초반 우리 일반 친구들과 6반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1반과 6반에 있는 친구들이 체육심화 기초반을 듣는데,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또 전화했었지. 오늘 몇 명 선생님이 통화했죠. 이름과 학번을 무조건 적어달라 그랬는데 뭐 학번만 적는 친구들이 있고 이름만 또 적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적고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선생님이 엑셀에 여러분들 이름을 찾아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2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체크를 할 때는 이름과 학번 꼭 써주고, 그리고 영상 자체를 뭐 2편, 이제 1편과 2편에 있는 거는 2개 다 봐줘야 되고 끝까지 봐야 출석이 예정돼야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이제 몸을 풀고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목 당기기.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목을 앞으로 굽혀주면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목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팔꿈치 머리 뒤로 젖히기. 제자리에 서서 양팔을 위로 올립니다. 한쪽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뒤로 당겨주면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팔꿈치를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서서 한 팔 들어 오른쪽 왼쪽 뻗기. 양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한 손은 팔을 뻗어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반대 손은 자연스럽게 허벅지 옆으로 대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늘로 올린 팔과 함께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주면 동작 완성. 네 번째는 양발 벌려 무릎 밀어내기. 양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고 양손을 대퇴부에 올립니다. 상체를 비틀어 숙이면서 양손으로 대퇴부를 밀듯이 한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넉다리 내측근과 어깨가 함께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실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엎드려 상체에 끌어올리기. 엎드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 옆에 댑니다. 팔꿈치를 펴서 상체를 세우는데, 이때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는 척추 들어올리기. 팔과 다리를 11자 수직으로 기는 자세로 엎드립니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피듯이 상체를 반동 없이 천천히 말아 올려주며 시선은 배꼽을 향하게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의자에 앉아 가슴 뒤로 젖히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손은 허리에 댑니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굽어진 어깨를 활짝 펴는데, 이때 허리가 앞으로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는 양발 교차하여 서서 몸통 숙이기. 먼저 다리를 X자로 교차하여 섭니다. 상체를 반으로 주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 동작 완성. 아홉 번째는 서서 발목 뒤로 당기기. 먼저 안정된 자세로 몸을 곧게 펴 섭니다. 한쪽 무릎을 뒤로 접어 당겨주는데, 이때 넉다리 고등근이 과신전되지 않도록 반동 없이 발목을 당겨주는 것 기억하세요. 이로써 청소년들의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정적 스트레칭 프로그램 9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때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뻐근했던 몸이 많이 유연해지셨죠? 각 스트레칭 동작마다 10초에서 15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몸의 좌우 2회 실시하도록 하며,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과 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의 개념으로 실시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수업의 개요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팔굽혀펴기의 종류와 팔굽혀펴기의 동작, 그리고 팔굽혀펴기 해보기, 응용 팔굽혀펴기 해보기, 병밀기 팔굽혀펴기 해보기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라고 해서 나 진짜 팔굽혀 할 줄 모르는데 나 못하는데 하는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나는 이제 체력이 좋거나 아니면 팔의 근력이 좋다 그러면은 굳이 무릎을 꿇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스탠딩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쉽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경사가 있는데 인클라인이라고 하죠. 조금 높은 데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팔굽혀펴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팔굽혀펴기의 종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12가지 동작이 있어요. 물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팔굽혀펴기 말고도 다른 다양한 많은 팔굽혀펴기가 있지만 선생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추려봤을 때 12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신체 능력에 따라 힘들게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등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든 어떠한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팔에 근력이 있어야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덤벨 컬을 한다든지 랩풀 다운을 한다든지 선생님 말한 이런 운동에 대한 동작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팔굽혀펴기가 제일 기본으로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습니다. 보면은 클래식 제일 기본이죠. 와이드, 넓게, 클로즈드는 이렇게 좁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할 수 있을 거고, 스태거드는 이거는 걸어가나 이렇게는 좀 이렇게 해줘서 하는 거면 스택, 라이즈 레그도 있고 다리 올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스파이더맨, 크로스 바디, 몸 틀어주는 것도 있고, 리저블 핸드스 많네요. 디클라인, 클래핑, 파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클래식하게 하고 와이드, 클로즈 위에 있는 거 3개 정도만 해주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난이도인 것 같아요.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지금 잠깐 선생님이 화면에서 나와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죠 지금?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찍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다고 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동이니까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팔굽혀펴기 동작이에요. 자, 팔굽혀펴기 동작인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꼬마이 있죠. 아마 아까 전에 영상 이제 선생님이 PPT를 만드는 동안에 이 친구가 몇 살이더라? 6살인데 어느 나라인지는 제대로 못 봤어요. 선생님 팩트만 봤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안 쉬고 4,105개인가 했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몸이 좋은 것 같은데 6살인가? 아무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4,105개라는 그 수치는 확실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왔으면 다른 PPT 보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 텐데 자, 아무튼 팔굽혀펴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8가지 동작으로 나눠봤는데 좀 이제 세분화시킨다고 이제 8가지 나왔어요. 알겠죠? 자, 손과 어깨를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어깨와 이제 여기가 땅이라고 했을 때 일자가 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다른 부위에 밑으로 한다,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스탠다드하게 아까 전에 레벨 1 클래식하게 하려면은 딱 팔을 일자로 딱 뻗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팔이 너무 좁다거나
또 팔이 너무 넓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함에 있어서 힘들겠죠.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해서 알겠죠? 일직선으로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라는 거를 참고를 해서 들으면 되고 남학생은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는 걸로 참고해서 선생님 말을 들으면 돼요. 자, 무릎을 꿇고 손과 손 사이에 몸통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죠? 너무 위로 올라가서도 너무 내려가서도 안 된다고. 항상 중앙에. 자, 두 팔을 뻗고 준비 자세를 취해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다 준비 자세겠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등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코어의 힘이 전시현 선생님 복근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코어가 약하게 되면 몸이 막 이렇게 휘어져요. 허리가 너무 막 이렇게 휘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복부랑 허리 힘을 주고 일직선이 되도록 몸을 지탱해 줍니다. 맞죠?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요. 엉덩이가 막 이렇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돼요. 시선은 정면을 보며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 줍니다. 시선은 여러분들은 팔굽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딱 정면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너무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진정 이제 가슴이나 어깨나 등에 힘을 주면서 팔굽혀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여기가 아프거나 뭐 담이 걸리겠죠. 시선은 다 정면 보고 어깨는 딱 낮춘 상태에서 쭉 내려갔다가 쭉 밀어주고 쭉 내려갔다가 쭉 밀어주고 하는 그런 반복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내릴 때는 세 가지 카운트를 재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렇죠? 빵 내려가게 되면 어깨 상해를 입거나 또 가슴에 이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갈비뼈를 다친다거나 그리고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라고 했는데 또 많이 내려가면 또 다른 부위에 뭐 운동이 된다거나 자극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과하게 내려가 버리면은 어깨가 너무 또 이게 신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적당히 90도 쭉 90도 쭉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몸을 들어 올릴 때는 한 번에 힘차게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려줍니다인데 자 여러분들이 내려가기는 잘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위로 올릴 때 힘들다 보니까 웨이브를 탄다거나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일그러지면서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막 웨이브 타면서 올라온다던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꿇고 어느 정도 팔에 근력을 키운 상태에서 해주면은 좋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 한 10개를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3개 정도 해주는 거죠. 모든 운동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물론 뭐 억지로 강제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도 근력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끝까지 밀어주되 자세가 무너지거나 뭐 어디 부위에 통증이 온다거나 하면은 즉시 중단하고 회복을 한 후에 다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팔굽혀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동작은 팔굽혀펴기 동작입니다. 운동 부위는 윗팔 세간내근, 어깨 세모근, 큰 가슴근입니다. 매트에 손바닥을 대주신 상태로 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를 유지해 주시고 발을 뒤로 뻗어서 앞꿈치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천천히 다운.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여기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이 이제 몸이 일자가 되어 있죠. 일자가 되도록 내려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세가 조금 엉성한데 여러분들이 봐도 보일 거예요. 이제 팔을 너무 좁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팔을 조금 더 넓게 힘을 줬고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남학생 매우 자세가 좋네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팔을 잡은 상태가 조금 좁다 보니까 아마 여기 조금 엉성하게 보이죠? 그 팔을 적당량 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다시 반대로 플렉션 과도하게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요 응용 동작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땅에 대시고 천천히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좋았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팔굽혀펴기를 한번 시켜볼 텐데 같이 이제 해보는 거 알겠죠?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자리에 일어나서, 물론 뭐 자리에 일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가서 선생님 구호에 맞춰서 팔굽혀펴기 딱 5번만 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땅에 손을 짚고 준비 자세를 취해줍니다. 선생님이 하나 하면은 내려가고 둘 하면은 올라오는 동작을 5번 실시해 볼 거예요. 자, 모두들 준비 자세를 취해주고 여학생 무릎을 꿇고 팔을 쭉 뻗어줍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자, 하나, 둘. 자, 한 번. 다시 하나, 둘. 자, 2번 힘내고 다시 하나, 둘. 자, 셋. 자, 다시 하나, 둘. 자, 넷. 자, 마지막 내려가서 3초 정도 버티다가 올라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힘내서. 자, 하나, 둘, 셋. 오, 좋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다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 동작은 뒤로 팔굽혀펴기 동작입니다. 운동 부위는 어깨 승근, 윗팔 세근레근입니다. 양손을 엉덩이 옆에 놓아주시고 발은 한 보 앞으로 나가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벤치 뒤쪽에 붙여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굽혀서 밑으로 다운, 다시 업. 이때 벤치에서 엉덩이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벤치 뒤에 엉덩이를 붙여주십니다. 뒤로 팔굽혀펴기 응용 동작을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우신 상태에서 밑에 있는 손바닥을 제 허리 옆쪽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반대 손은 제 가슴 앞쪽으로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오실 때 반대쪽 손은 허리 옆쪽으로 다시 천천히 다운, 다시 한 번 더 위로 왼쪽에 손 힘으로만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각자 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자가 있을 텐데 의자나 아니면은 조금 낮은 뭐 책상에다 어디 걸터 앉아서 하면 될 때, 이제 팔을 거치해서 하면 될 텐데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식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안 달려 있을 거예요. 뭐 달려 있는 의자도 있을 테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팔을 거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이거는 굳이 따라 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코어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팔굽혀펴기는 해야겠고 도저히 할 수는 없고 하는 친구들이 보고 해주면은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낫다, 뭐 좋지 않은 친구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번 동작은 벽에서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운동 부위는 대흉근, 전면 삼각근, 상완 삼두근입니다. 먼저 벽 앞에서 양손을 벽에 대고 상체와 하체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다음 시작 자세에서 양 팔꿈치를 구부려 벽에 상체를 밀착시키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양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상체를 벽 쪽으로 밀착시킬 때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손의 너비에 따라 근육이 자극되는 정도가 다른데 양손이 넓을수록 대흉근이, 양손이 좁을수록 상완 삼두근이 더 자극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동작이나 밴드를 잡고 벽에서 팔굽혀펴기 동작으로 동일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작에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네, 이제 모든 영상을 다 봤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 팔굽혀펴기의 이제 뭐 장점과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간단히 선생님이 말로서 한번 풀어봤어요. 사람이 아무런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순수 맨몸 운동 중 하나이고 자신의 몸무게를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꽤나 근력이 붙는 운동입니다. 정자세로 수행 시 자신의 몸무게의 3분의 2, 약 60에서 70% 정도의 무게를 들러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무게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은 체중계에 양손을 올리고 한번 내려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체중계의 몸무게 이제 키로가 뜨겠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가는데 60, 70%면은 대충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겠죠. 따라서 팔굽혀펴기는 아무런 운동기구 없이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력 운동을 막 시작한 초심자나 여성, 심지어 중장년층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운동 중 하나인 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몸 좋은 그런 삼촌들이나 형들이 많아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헬스장에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팔굽혀펴기만 꾸준히 오랫동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게 되면은 근력을 손쉽게 빠르게 키우면서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항상 주는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SNS, 양자 컴퓨터. 이 개념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 정보라는 키워드다. 당신은 이 디지털 정보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정보에 대해 말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의 수학자 클로드 셰넌은 단 2편의 논문으로 정보혁명의 시작점을 만들어낸다. 디지털의 아버지 클로드 셰넌.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은 이 사람 덕분에 시작되었다. 1937년 계전기와 스위치 회로의 기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참과 거짓 혹은 0과 1의 이진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논리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전기 회로로 이루어진 기계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늘날의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1948년 통신의 수학적 이론 논문에서는 정보를 확률로 규정한 정보 이론을 창시했는데 비트라는 개념을 만들어 문자는 물론 소리와 이미지 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가 만든 비트라는 개념은 정보를 어떤 방식과 단위로 이해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고 이 논문 이후 정보는 질량과 길이와 같이 마음대로 측정하고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클로드 셰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정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상식처럼 여겨지는 비트라는 정보의 단위는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셰넌은 1비트를 동일한 확률을 가진 두 개의 대안 중 무엇이 실현될지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8비트를 1바이트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정보를 단일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0과 1이라는 이진수의 배열을 이용해 정보를 압축, 저장, 가공과 더불어 전송할 수 있다는 건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획기적인 개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셰넌은 정보의 단위인 비트를 간결하게 정의한 후 이를 이용해 어떤 데이터든 주어진 채널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셰넌의 이 논문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석사학위 논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사학위 논문 중 하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디지털 신호 처리와 정보 이론 쪽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클로드 셰넌이라는 이름. 클로드 셰넌은 학계에서 물리학의 뉴턴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사실 클로드 셰넌이라는 이름은 생소하다. 셰넌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고 전형적인 은둔형 천재였기 때문이다. 혼자 틀어박혀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외톨이 학자이자 집안에 온갖 공부와 기계들이 나뉜 그는 어찌 보면 궁극의 공돌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체스에도 몰두했는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체스 게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의 천재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는 추상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투사해 모든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와 능력을 도출해낸다. 즉, 그의 추상화 능력은 커다란 문제에서 핵심 알맹이를 추출해내는 데 있었다. 이는 셰넌이 모든 문제에서 기술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수학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셰넌은 미로에서 길을 찾는 기계 생지 같은 장난스러운 기계를 만들었고 저글링에 몰두하면서 창의적인 놀이가 천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걸 보여주었다. 천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한다면 그 천재는 아마 클로드 셰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만년의 인터뷰에서 클로드 셰넌에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평생 동안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난 마음 가운데로 살아요. 내 목표는 유용성이 아니라 최상의 만족이거든요. 난 문제를 만나면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지? 기계로 하여금 이걸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정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유용성이 아니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만족에 몰입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며 셰넌의 말 그대로 손과 마음으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다.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 클로드 시너넌. 세상을 바꾼 천재의 일대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에 주목하자. 스티브 잡스 이전에 세상을 바꾼 은둔 천재 클로드 시너넌의 일대기. 저글러, 땜장이, 놀이꾼, 디지털 세상을 설계하다. 자, 오늘의 온라인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말하죠. 여러분들 이름과 학번 꼭 적어주고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안녕.